4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그럼 차이 나는 8만 원이 있죠. 자, 이 8만 원은 이제 우리가 돈이 부족한 상황인 거니까 영업의 비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 그게 잡손실이에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두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기말 현금 실사 결과 장부보다 50만 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적절한 계정 과목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번에는 기말에 현금 실사했는데 장부보다 50만 원 부족하다라는 건 실제 잔액이 50만 원 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부족하다라는 거 알았으면 계산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차변에 잡손실이라고 쓰고 시작하자라고 했고, 그럼 대변에는 지금 이 문제는 과거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처리한 적이 있나요? 그런 글자 전혀 없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시제를 장부 금액을 실제 값으로 맞추기 위해서 현금을 줄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3번. 2020년 7월 1일 소모품으로 100만 원 구입하였으며 계산 시 소모품 잔액을 확인한 결과 1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소모품은 사무직과 생산직에서 1대2의 비율로 사용하였다. 기말 수령 분계를 하시오. 자, 그럼 7월 1일 날 소모품으로 우리가 돈 대변해 주면서 차변에 써줬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항상 먼저 과거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니까 소모품으로 처리했다고 적혀 있죠. 그럼 일단 분계의 기본 틀은 대변의 소모품이고 차변의 소모품 B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 보면 결산 시 소모품 잔액을 확인한 결과 10만 원 남아 있다고 되어 있으면 사용액이 90만 원이고 미사용액이 10만 원이란 이야기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남아 있는 게 100만 원치 샀는데 얘를 보면 사용액이 90만 원이고 미사용액이 10만 원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 지금 이 사용액은 얘가 지금 우리 소모품 B가 돼야 되는 거고, 미사용액 얘가 소모품으로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먼저 잡아라고 했어요. 그죠? 남아 있는 게 우리 자산이고 사용한 게 비용이고 썼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 생각 봤을 때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소모품이 100만 원. 그럼 소모품을 10만 원 만들어야 되니까 90만 원을 줄여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왜 90만 원 줄였는지 이해가시죠? 소모품으로 100만 원 처리했는데 지금 기말에 소모품이 10만 원치 남아 있거든. 그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아라고 한 거예요. 자, 제가 저렴한 표현을 쓸게요. 자, 소모품 몇 자죠? 세 자죠? 그러면 사용액 세 자를 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모품 B라고 처리했죠? 그럼 네 자죠? 그러면 미사용액 네 자를 분개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풀 때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10만 원 주면 10만 원 분개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현혹시키도록 세무위급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금액이라도 안 틀릴까 생각해요. 왜 위치야? 소모품 처리했으면 소모품이면 얘가 소모품 B겠지. 위치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금액을 실수 안 하도록 하려고 그냥 생각한 건데, 일단 원칙은 이렇게 생각을 하되 나중에 그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90만 원 내리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소모품비라고 할 90만 원 중에 사무직과 생산직이 1대1에 비용은 사무직 생산직 거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직 거 그럼 90만 원 중에 800번대가 30만 원이고 1대2니까 그럼 나머지 생산부에서 쓴 소모품비가 60만 원이다라고 적어 놓은 거죠. 비용은 우리 경비 구분을 해야 되죠. 지금 이게 지금 아래쪽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이죠. 자, 이제 다음 3월 1일 주식회사 한국산업은 아래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성급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자, 보험회사에 쭉 가입을 했는데 회계팀 사용하는 컴퓨터 서버네요. 보험 적용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보험 납입 금액은 600만 원이고 월화에 계산한다. 자, 그럼 일단 보험료가 몇 년치인지 보니까 1년치죠. 자, 1년치가 600만 원이라는 건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걸 알겠죠? 월화에 계산하니까. 자, 그럼 우리 한 달에 50만 원인데 자, 우리 올해 단기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나올 때에 항상 제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자라고 했어요. 자, 단기에 해당하는 건 우리 3월 1일부터니까 10개월이고 그리고 차기 내년 거는 2월 달까지잖아. 그럼 2개월이죠. 그죠? 그럼 이거에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올해 거는 500만 원이고 얘는 5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단기 거가 보험료고 차기 거가 얘 비용이니까 상급 비용으로 있어야 된다. 먼저 이렇게 금액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얘 아래쪽 제가 적은 거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분개할 때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상급 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먼저 대변에 상급 비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상급 비용이 지금 장부에 600만 원 있다라고 적혀 회계 처리한 건데 납부할 때 근데 우리는 100만 원만 남겨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500만 원 줄여야 되겠네요. 이해가시나요? 왜 500만 원 줄이는지 그러면 500만 원의 상급 비용을 줄여주고 지금 100만 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장부에 지금 납부할 때 600만 원을 전액 상급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럼 장부에 지금 600 적혀 있는데 10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500만 원 줄인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이제 올해 보험료라고 처리를 한 번도 안 했죠. 올해 거 보험료다 회계팀 거니까 800번대에 보험료 5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월간 기술지를 생산부서에서 1년 정기 구독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월화의 계산으로 할 것. 자, 그럼 정기 구독 기간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정기 구독 비용이 60만 원이네요. 그리고 4월 1일 날 전액 선지급했다. 자, 그럼 항상 어떻게 우리가 돈을 납부할 때 처리했는지를 생각하자는 건 했는데 먼저 보면 과거 납부할 때에 차변에 도서 인쇄비 생산부서 거니까 500번대에 60만 원
대변에 뭐 현금이나 뭐 이런 돈 수단으로 60만 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이건 과거 납부할 때, 왜냐하면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건 과거 이야기고, 자, 지금 생각해 보면 단기에 해당하는 건 4월부터 12월까지. 단기는 9개월이고 차기는 3개월이네요. 자, 단기 9개월이면 한 달에 60만 원이면 5만 원씩이죠. 5만 원이면 얘는 45만 원이 단기 거고 차기 거는 15만 원이다. 그럼 단기 거는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도서 인쇄비를 쓸 거고 차기 거는 내년 거 미리 준 비용이니까 상급 비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지금 제가 적은 거 이해가시죠? 그럼 도서 인쇄비가 45만 원이야 되는데 내장부에는 6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자, 그럼 이제 기말 수정분계는 45만 원만 둬야 되니까 대변에 도서 인쇄비를 15만 원 줄여야 되겠네요. 15만 원을. 그래야 45만 원 될 거잖아요. 그럼 이 15만 원은 이제 내년 선급 비용이다라고 차변에 써주면 되겠죠. 그죠? 항상 분계할 때에 분계 위치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계정 과목을 보면 이걸 파악하고 일단 얘가 기말의 반대쪽에 오니까 이 위치부터 잡아 놓으시면 돼요. 여기에 선급 비용 처리했으면 선급 비용이 대변에 올 거고 지금처럼 비용 처리했으면 비용이 대변에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액이 아니고 어떻게든 내년 거 올해 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거래은행인 한국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하여 단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 예금 금액 1억 원, 만기 3년, 가입 연월일 2020년 4월 1일, 연이자율 10%, 만기는 내년 월할 계산으로 할 것. 자, 그럼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우리는 만기 때 당연히 이자하고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 안 했는데 올해 발생분만큼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올해 발생분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될 거고 이걸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다라고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금액을 봐야 되는데 올해 단기 발생분을 보면 자, 1억에 이자율이 10%고 그리고 올해 귀속된 부분이 4월부터니까 9달이죠. 그러면 12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럼 1억 원에 10%면 1000만 원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750만 원이 되겠네요. 올해 단기 발생한 이자가. 자, 그럼 이 750만 원만큼 올해 발생한 거 인식하는 거니까 대변에 750만 원 이자 수익 인식하고 차변에 750만 원 미수 수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8월 1일 일시적으로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1년분 임대료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월하이 계산하여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과거에 한 거였을 때 과거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먼저 생각하자라고 했죠. 자, 과거에 우리는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얘를 선수 수익으로 600만 원을 처리해 뒀어요. 선수 수익으로. 자, 그럼 이건 과거에 우리가 받았을 때 회계 처리했다고 문제 적혀 있는 거 제가 쓴 거고, 그럼 우리는 파악할 때 단기분이 몇 달인지, 단기분은 9, 10, 11, 12 4개월이죠. 그럼 차기분은 1년치니까 8개월이고. 자, 그럼 이제 또 월하이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한 달에 1년치니까 50만 원이네요. 그러면 50만 원 곱하면 단기분은 200만 원이고, 그럼 차기분은 400만 원이네요. 그럼 단기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뭔가를 임대했으면 영업외 수익인 임대료가 돼야 될 거고, 차기분은 미리 받은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이 돼야 되겠죠. 내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분계를 하면 항상 얘가 차변 반대쪽으로 먼저 갈 거라 그랬어요. 회계 처리한 거에. 그럼 차변에 선수 수익을 쓸 건데, 자, 우리 장부에는 선수 수익이 이제 400만 원만 남겨둬야 되죠. 그런데 600만 원 있으니까 200만 원을 줄여줄 거예요. 자, 왜 200만 원인지 이해가시나요? 받을 때 선수 수익 600 적었는데 지금 이제 기말에 400만 원만 선수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 줄인 거예요. 왜 줄였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대변에는 얘는 올해 발생한 임대료다.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자, 8번. 2020년 1월 20일에 지급할 이자 300만 원 중 단기 2020년 기속되는 금액은 220만 원이다. 자, 이 오타예요. 2021년으로 바꿔주세요. 내년 1월 20일에 지급할 이자 300만 원 중 2021년으로 오타니까 좀 바꿔주시고, 그럼 이 금액 중에 지금 내년에 지급할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겠죠. 그 중에 올해 발생한 된 부분이 220만 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올해 발생분 220만 원 이자 비용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올해 발생한 거 220만 원 인식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다 220만 원 써주면 되죠. 이번엔 금액을 대놓고 올해 기속되는 부분을 알려줬으니까 내년에 300인데 올해 게 220이래요. 그럼 뭐 내년 20일치는 80만 원인가 보네. 자, 다음. 자, 단기 차입금 중에는 주식회사 연재의 외화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00원이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파악을 할게.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지를 볼 건데, 자, 그보다 먼저 계정 과목을 먼저 볼게요. 계정 과목은 왜냐하면 단기 차입금을 쓸 때도 있고 외화 단기 차입금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럼 이번 문제에서는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장부의 금액은 지금 1,0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장부 가액은 그렇죠? 장부 가액은 1,000만 원이라 적혀 있고, 그러면 기말 우리가 환율 적용한 금액은 지금 미화가 $10,000니까 $10,000에 기말 기준 환율이 1,100원이면 우리는 1,10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이것만 보면 얘 둘이 차이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 둘이를 조정할 건데 1,000만 원 적혀 있던 걸 이제 1,1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려야 되죠. 100만 원 올려줘야 되는데 계정 과목이 단기 차입금이잖아요. 그럼 단기 차입금이면 부채네요. 그러면 올릴 거면 같은 쪽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거래처는 연재 금액은 100만 원이고, 자, 그럼 차변에는 이 빚이 100만 원 더 늘어난 거죠. 갚아야 될 게.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다 10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다음 10번. 전기말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2,000만 원은 21년 1월 20일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자, 이건 우리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를 내년에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동 부채로 우리가 유동성 대체하는 분계죠. 그럼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었는데 계정 과목 바꿔줄 거니까 차변으로 장기 차입금을 지워주고, 그리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라고 했죠. 자, 이 분계는 우리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뒤에 있는 분계 더 보고 수동 계산은 다 해놓고 자는 계산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